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깊은 골짜기에 아주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침이면 자욱한 안개가 마을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잠든 대지를 깨우는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청운골이라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일찍이 홀로 되어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정많은 명씨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언제나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씨 부인의 아들 진수는 날 때부터 유난히 총명하고 영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는데 아이는 겨우 서너 살 때부터 글자를 스스로 깨우치고 세상의 이치를 묻곤 했습니다. 진수가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다가도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흐름을 보며 비가 올 것을 마치거나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 듣고도 숲속의 일을 짐작하는 것을 보고 마을 어른들은 장차 큰 인물이 될 제목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대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 이름 모를 불안감이 조금씩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와 산자락마다 연분홍 진달래가 수줍게 피어나고 산들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계절이 되었지만 명씨 부인의 마음은 갈수록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진수는 자라날수록 그 재능이 더욱 빛을 발하여 이제는 마을 서당의 훈장님조차 가르칠 것이 없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학문의 깊이가 생겼고 그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읽는 책장 넘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밤늦도록 물레를 돌렸지만 그 소리가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어 아들이 너무 눈에 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청운골의 초가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명씨 부인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언제나 정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마당 구석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채소들이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공부를 하다가도 틈틈이 마당으로 나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어머니 제가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씨 부인은 아들을 품에 꼭 안아주었지만 속으로는 이 작은 아이가 감당해야 할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매서울지 짐작하며 남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당시 세상은 신분의 벽이 높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백성의 고열을 짜내던 험난한 시절이었기에 힘없는 백성에게 너무 뛰어난 재능은 오히려 화를 부르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명씨 부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한 살림을 꾸려가며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마을 너머 권세가들의 귀에 아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평범한 농부로 살아가기를 바랐으나 진수의 눈빛 속에 서린 비범함과 학문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차마 억누를 수 없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어 마당의 커다란 감나무 아래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질 때 진수는 마루에 앉아 어려운 경전을 탐독하며 세상을 이롭게 할 방법을 고민하는 기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냇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노는 동안에도 진수는 묵묵히 글을 읽으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는데 그 모습이 하도 의젓하여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걸음을 멈추고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시원한 미숫가루 한 사발을 건네면서도 아들의 영민함이 이 좁은 산골 마을에 갇혀 있기에는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하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길목에서 마을의 지혜로운 어르신인 김영감이 명씨 부인을 따로 불러 세우더니 자네 아들이 너무 잘난 것이 도리어 걱정이네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김영감은 이 마을에서 수십 년을 살며 온갖 풍파를 겪어온 인물로 명씨 부인에게 아들을 지키고 싶다면
그를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 재능을 철저히 숨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명씨 부인은 그날 밤 등잔불 아래서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어떻게 해야 이 어린 생명을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마을에는 가끔씩 관가에서 나온 서리들이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세금을 거두고 장정들을 징집해 갔는데 그들의 눈에 진수 같은 총명한 아이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씨 부인은 부엌에서 밥을 지으며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아들을 이대로 곁에 두는 것이 진정 아들을 위한 길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자문하고 자문했습니다. 아들을 떼어 놓는다는 것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어머니로서 내려야 할 가장 가혹하고도 지혜로운 결단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고 찬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올 무렵 명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으며 그녀의 태도는 이전과는 달리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어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명씨 부인은 아들을 밀어내며 공부나 하라고 쌀쌀맞게 대답할 뿐 예전의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슴 깊숙이 묻어둔 채 아들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려는 어머니만의 눈물겨운 연극이자 지독한 인내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이면 명씨 부인은 홀로 마당의 장독대 옆에 정한수를 떠놓고 달림에게 우리 아들이 어디에 가든 다치지 않고 큰 뜻을 펼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며 가슴속 울음을 삼켰습니다. 밖에서는 찬소리가 내려앉아 대지가 꽁꽁 얼어붙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심장은 아들을 향한 뜨거운 모성애와 이별을 예감하는 차가운 슬픔이 뒤섞여 시시각각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진수는 갑자기 변해버린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하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쳤지만 명씨 부인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하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험난하여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봄이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명씨 부인의 집만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정막만이 가득하여 지나가는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씨 부인이 아들을 너무 엄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냐며 수군대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악역이 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드디어 아들을 보내야 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명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 정성껏 새 옷을 짓고 보따리를 챙기며 가슴 저린 준비를 마쳤습니다. 초가집 뒤편의 대나무 숲은 바람이 불 때마다 스산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고 마치 명씨 부인의 찢어지는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명씨 부인은 이제 아들이 더 이상 이 작은 마을의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서는 안 되며 설령 자신을 평생 원망한다 해도 넓은 세상으로 나가 날개를 펼쳐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분의 상승을 바라는 욕망이 아니라 모진 세상의 풍파로부터 아들을 구하고 그가 가진 고귀한 재능을 올바르게 쓰게 하려는 숭고한 어머니의 지혜가 담긴 슬픈 선택이었습니다. 진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어머니의 기색을 살폈으나 어머니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묵묵히 아침상을 차려내며 차가운 밥상을 내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는 폭풍전야와 같은 불안한 정적이었으며 조만간 닥칠 이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명씨 부인은 속으로 이제 곧 너를 보낼 터이니 부디 이 어미를 용서하지 말고
오직 너의 앞길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라고 수천 번을 되뇌며 밥알을 씹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은 모래알처럼 까칠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다가올 농사일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명씨 부인은 그들 틈에 끼지 않고 오로지 집안에서 아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갈무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마주할 수많은 유혹과 시련을 떠올리며 비록 지금은 가혹해 보일지라도 스스로 단단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아들에게 몸소 가르치려 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들을 품 안에만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둥지 밖으로 밀어내어 스스로 하늘을 날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근처를 지나던 스님이 명씨 부인의 관상을 보더니 자식이 귀하게 될 상이나 그 인연이 잠시 끊겨야 대성할 것이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지나갔는데 그 말이 어머니의 결심의 떼끼를 박았습니다. 명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아들이 겪어야 할 이별의 고통이 결국 그를 더욱 빛나게 할 연단의 과정임을 확신하며 흔들리던 마음을 굳게 잡고 아들에게 전할 마지막 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강물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강인한 의지로 아들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서늘한 기운에 주눅이 들어 예전처럼 응석을 부리지도 못하고 그저 방 안에서 책만 들여다보며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 돌아서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안쓰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그런 뒷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지만 주먹을 꽉 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을 참아내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밑바닥에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뜨겁고도 절절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고 있었음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서당의 훈장님은 진수의 재능이 아까워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지만 명씨 부인은 훈장님에게조차 아들이 이제 공부에 흥미를 잃은 것 같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 달라고 거짓 핑계를 대며 아들을 고립시켰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아들이 서당에 남아있다가 권세가들의 눈에 띄어 이용당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머니의 고육지책이었으나 이를 알 리 없는 훈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진수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모두 듣고 어머니가 왜 저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며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일부러 진수가 소중히 아끼던 북과 종이를 치워버리며 이제는 학문 따위 치워버리고 남의 집 머슴살이라도 가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모진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수는 큰 충격을 받아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으나 어머니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기에 소녀는 비로소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씨 부인은 속으로 아들아, 네가 이 모진 소리를 견뎌내야만 더 넓은 세상의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단다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나 겉으로는 매정한 어미의 가면을 단단히 썼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은 명씨 부인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며 자식이 똑똑하면 뭐하냐, 어미가 저리 몰인정하니 앞길이 막막하겠다고 수군거리며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명씨 부인에게는 마을 사람들의 평판보다 아들의 안위가 수만 배는 더 중요했기에 그녀는 스스로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고 비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여 아들의 날개를 펼쳐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날로 왜소해졌지만
아들을 위한 결단만큼은 바위처럼 견고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결전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부엉이가 슬피 우는 산골 마을의 정취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으나 명씨 부인의 초가집 마당에는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아보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로 기이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서 짐을 꾸리는 명씨 부인의 손길은 가늘게 떨렸으나 그녀는 단호하게 보찜을 묶으며 아들이 멀리 떠나 새로운 스승을 만나고 더 큰 학문을 닦아 세상을 구하는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아들과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이 이별은 죽음보다 더한 시련이었지만 그녀는 지혜로운 어머니로서 아들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아들을 구하는 역설적인 사랑의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유난히 짙게 깔린 어느 날 명씨 부인은 마침내 진수를 마당으로 불러 세우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제 이 집에서 네가 할 일은 없으니 당장 짐을 싸서 떠나 네 길을 찾아가라고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발 버리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렸으나 명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서글픈 곡소리에 명씨 부인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정도로 참아내며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 아들이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잔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명씨 부인이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세운 계획이었으며 아들이 이 집이라는 작은 틀을 깨고 나가 거대한 바다로 나아가게 하려는 숭고한 어머니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들은 아직 알 리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진수가 한참을 울다가 결국 힘없이 일어나 어머니가 던져준 보찜을 챙겨 마을 어귀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발소리가 멀어질수록 명씨 부인의 방 안에서는 억눌렸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오히려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지혜로운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 서막을 올리며 청운골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진수가 보따리 하나를 짊어지고 눈물로 마을 어귀를 벗어날 무렵 청운골에는 평소와 다른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으며 마을 입구에는 화려한 가마를 탄 무리와 험상눈, 기색의 장정들이 나타나 평화롭던 분위기를 단번에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들은 이 근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악명 높은 조 참판 일가였는데 그들은 최근 마을에 신동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이를 자신들의 가문에 예속시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종으로 부려 먹으려는 검은 속셈을 품고 있었습니다. 명씨 부인은 이미 이들의 움직임을 예견하고 있었기에 아들을 매몰차게 내쫓았던 것이나 마을 사람들은 그 깊은 속내를 알 리 없었습니다. 조 참판의 수하들은 마을 곳곳을 들쑤시며 진수라는 아이의 집이 어디냐고 소리를 질러댔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며 명씨 부인의 초가집 쪽을 가리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산골 마을은 갑자기 들이닥친 외부인들의 소란으로 인해 뒤숭숭해졌으며 사람들은 우물가나 나무 그늘 아래 모여서 이제 저 집안도 끝장이 났구나 하며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명씨 부인은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란을 전해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묵히 배를 짜며 아들이 부디 멀리 도망쳐서 이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인심은 흉흉해져서 명씨 부인이 아들을 내쫓은 것이 혹시 조참판에게 아들을 팔아넘기려다 조건이 맞지 않아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헛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씨 부인의 평소 어진 성품을 잊은 채 당장 눈앞에 닥친 위협과 이해할 수 없는 모정의 변화에 대해 제각기 한마디씩 보태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으나 명씨 부인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들이 관가나 권세가들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올바른 학문을 닦아 훗날 큰 그늘을 만드는 나무가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고초를 감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조 참판의 집사라는 자가 명씨 부인의 집 마당에 발을 들이밀며 거들먹거리는 목소리로 여기 신동이라 불리는 아이가 있다는데 당장 내어놓으라며 호통을 쳤지만 명씨 부인은 침착하게 문을 열고 나와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내 아들은 재능도 없고 게을러서 이미 며칠 전에 집에서 쫓아냈으니 이곳에는 찾는 아이가 없다며 단호하게 말하며 상대를 쏘아붙였습니다. 집사는 명씨 부인의 기세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코방귀를 뀌며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며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던 장정들은 진수가 읽던 책 몇 권과 낡은 북만을 발견했을 뿐 아이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분풀이로 마당의 장독대를 깨뜨리고 가재도구를 내동댕이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명씨 부인은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무능한 자식을 둔 어미의 심정을 아느냐며 큰 소리를 쳐서 그들의 의심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조 참판의 수하들은 명씨 부인의 서슬퍼런 태도와 아들의 부재를 확인하고는 궁시렁거리며 마을을 떠났으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인근 길목에 사람을 풀어 진수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광경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노복 박영감은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에야 조용히 명씨 부인에게 다가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라고 나지막하게 조언했습니다. 박영감은 젊은 시절 한양의 세도가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권력가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진수가 멀리 도망갔다 하더라도 그들의 감시망을 벗어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떨어진 책 한 권을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부인 호랑이 새끼는 산이 깊어야 살고 큰 고기는 물이 넓어야 사는 법이니 진수가 더 큰 세상으로 숨어들 수 있도록 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씨 부인은 박영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이 한양이나 더 큰 고을로 가서 이름을 숨기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박영감에게 아들을 찾아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해줄 마지막 노잣돈과 정성스레 쓴 편지 한 장을 건네며 이것을 전해주되 절대로 내가 보냈다는 말은 하지 말고 길 가던 은인이 도와주는 것처럼 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박영감은 명씨 부인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고는 그 지극한 모성애에 감동하여 노구를 이끌고 아들의 뒤를 쫓아 길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어둠이 깔린 산길을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명씨 부인에 대한 험담이 오갔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아들을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안일도 팽개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지낸다며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뒤로한 채 매일 밤 산신당에 올라 아들의 안녕을 비는 기도를 올렸으며 낮에는 조 참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거칠고 무식한 행동을 일삼으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안전하게 피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는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가두며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길을 떠난 진수는 어머니의 차가운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발걸음이 무거웠고 배고픔과 추위 속에 산길을 걷다가 그만 길가에 쓰러져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뒤를 쫓아온 박영감이 진수를 발견하고 근처 동굴로 옮겨 정성껏 보살펴 주었으며 아이가 기운을 차리자 어머니의 뜻이라 말하지 않고 우연히 만난 인연인 양 가장하여 진수를 격려했습니다.
박영감은 진수에게 너처럼 영특한 아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되겠느냐며 한양에 가면 나의 아는 지인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학문을 계속 닦으라고 권유하며 명씨 부인이 준 노잣돈을 건넸습니다. 진수는 박영감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뒤섞여 괴로워했지만 살아서 성공해야만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일념으로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박영감은 아이의 눈빛에서 다시금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안도하며 진수가 무사히 한양행 길목에 접어들 때까지 먼발치에서 지켜보며 동행해 주었습니다. 청운골의 명씨 부인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그녀의 머리칼에는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세월의 무상함과 고통의 깊이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조참판의 위협이 잠잠해지는 듯했으나 실상은 더 교활한 계략이 꾸며지고 있었는데 조참판은 진수가 한양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곳에 인맥을 동원해 아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명씨 부인은 마을에 새로 들어온 보찜 장수나 나그네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외부의 동향을 살폈고 아들에게 닥칠 새로운 위협을 직감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는 자신이 세상의 비난을 모두 짊어지고 시간을 벌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 장터에서 명씨 부인은 우연히 조참판의 하인들이 진수의 생김새를 그린 방을 붙이는 것을 목격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태연하게 다가가 저리 못생긴 아이를 찾아서 무엇에 쓰겠냐며 비웃어 넘겼습니다. 하인들은 명씨 부인의 비아냥에 화를 냈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속아 넘어가 진수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고 이는 진수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명씨 부인의 이러한 기지는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 지혜였으며 그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 따위는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한양 근처까지 진수를 안내한 뒤 이제는 네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한다며 작별을 고했고 진수는 박영감의 손을 잡으며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진수가 한양의 복잡한 거리를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박영감은 명씨 부인에게 전할 소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다시 청운골로 향하는 먼 길을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 명씨 부인은 집마당에 눈을 쓸며 아들이 밟고 지나갔을 길들을 떠올렸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며 홀로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박영감은 비밀리에 명씨 부인을 만나 진수가 무사히 한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제야 명씨 부인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박영감에게 감사의 인사를 몇 번이고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박영감은 조참판이 한양의 권력자들에게 진수의 일을 이미 고해 바쳤다는 정보를 귀띔해 주었고 명씨 부인은 다시금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상의 시선을 돌려야 했기에 마을 사람들에게 아들이 객사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로 결심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명씨 부인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풀고 동네 길목에서 아들을 잃었다며 대성통곡을 하며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연극은 너무나 완벽하여 마을 사람들은 물론조 참판의 첩자들까지도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매정한 어미가 자식을 내쫓더니 결국 죽게 만들었다며 축찬을 찾지만 명씨 부인은 속으로 아들아 네가 죽어야 네가 산단다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거짓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조 참판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아까운 인재를 놓쳤다며
아쉬워하면서도 결국 진수에 대한 추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씨 부인의 지독한 연기는 마을 전체를 슬픔과 비난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으나 그녀는 오로지 아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안도감 하나로 그 모든 모욕을 견뎌냈으며 매일 밤 홀로 방 안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박영감만이 유일하게 그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가끔 명씨 부인을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혹시라도 비밀이 새어나갈까봐 박영감에게조차 냉정하게 대하며 철저히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청운골의 겨울은 유난히도 깊고 시렸으며 명씨 부인의 초가집은 마치 버려진 무덤처럼 적막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양에서 이름을 바꾸고 스승 아래서 고학을 하며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했는데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죽었다고 소문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내 그것이 자신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게 된 진수는 밤잠을 설쳐가며 학문에 매진했고 그의 실력은 날로 일취월장하여 한양의 선비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으나 그는 끝까지 신분을 숨기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줘 참판의 세력은 갈수록 커져만 갔고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깊어졌지만 명씨 부인은 여전히 마을의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며 아들의 소식을 마음속으로만 그리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명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돌을 던지며 미친 할멈이라고 놀려댔지만 그녀는 그 돌을 맞으면서도 허허 웃으며 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단순히 아들을 멀리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들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자신을 희생하여 방패가 되어주는 숭고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다시 찾아오고 들판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으나 명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겨울의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그녀는 아들이 언제쯤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가늠하며 매일 아침 길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명씨 부인의 존재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녀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었으나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하던 완벽한 위장술이었으며 아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기다림의 끝이 반드시 올 것임을 믿었으며 그 기다림의 과정 또한 사랑의 일부분임을 몸소 실천하며 청운골의 낡은 초가집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매화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던 어느 날 박영감이 급하게 명씨 부인을 찾아와 한양에서 들려온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양에서 치러진 별시에서 이름 모를 선비가 장원 급제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명씨 부인은 그 선비가 자신의 아들임을 단번에 직감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환희를 느꼈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박영감에게 입조심을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며 아들이 관직에 올라 자리를 잡고 조참판 같은 무리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는 끝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장원급제 후 임금님으로부터 직접 암행어사의 명을 받게 되었으며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고향인 청운골의 비리를 척결하고 어머니를 뵙기 위해 길을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어사가 된 진수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마른 손과 차가웠던 마지막 목소리가 생생하게 살아있었으며 그는 이제야 어머니의 지혜가 자신을 어떻게 살렸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운골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으나 동시에 어머니가 겪었을 그 수많은 고초를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한편 조참파는 새로 부임할 어사가 누구인지 알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청운골에 다시금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으나 명씨 부인은 이제 곧 끝이 보이리라는 희망 섞인 예감 속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성껏 집안을 정돈하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치우며 조용히 재회의 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가 뿌린 눈물의 씨앗이 드디어 찬란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으며 청운골의 깊은 골짜기에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청운골에 다시금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으나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고 사람들은 조참판의 횡포에 숨죽이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조참판은 자신의 권세를 등에 업고 마을의 전답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라에서 내려올 암행어사의 소식에 전전긍긍하며 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명씨 부인은 여전히 낡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의 흐릿함 대신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미친 할멈이 왜 갑자기 마당을 쓸고 길목을 살피는지 의아해하며 그녀의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마을의 권력자인 조참파는 최근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진수가 장원 급제를 하여 어사로 임명되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첩보 때문이었습니다. 조참파는 설마 그 비천한 집안의 아이가 살아있으랴 싶으면서도 혹시 모를 화근을 없애기 위해 명씨 부인의 집 주변에 감식꾼들을 붙여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명씨 부인은 이미 집 주변을 맴도는 낯선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으나 모르는 척 태연하게 행동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절구통을 닦으며 아들이 올 길목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마을 어귀에 남루한 차림의 선비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는 삿갓을 깊게 눌렀어 얼굴을 가린 채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민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참판의 집 앞에서 가난한 농부들이 곡식을 빼앗기며 울부짖는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겨 명씨 부인의 집 근처로 향했습니다. 명씨 부인은 담장 너머로 느껴지는 익숙한 기운에 가슴이 세차게 뛰었으나 결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방 안에서 큰 소리로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연기를 계속하며 감식꾼들을 속였습니다. 조참판의 수아들은 명씨 부인이 밤마다 아들을 부르며 우는 소리에 혀를 차며 저 할멈은 이제 정말로 미쳤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보고하며 경계의 눈빛을 조금씩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씨 부인은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박영감을 은밀히 불러 이제 곧 아들이 당도할 것이니 마을의 억울한 사정들을 모두 기록해두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영감은 명씨 부인의 냉철한 판단력에 새삼 놀라며 부인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드님을 위해 이토록 오랜 세월을 견디시다니요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명씨 부인은 그저 말없이 아들이 심었던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씨 부인이 갑자기 집안의 낡은 가구들을 밖으로 내놓고 대청소하는 모습을 보고는 드디어 미친 증세가 극에 달했다고 생각하며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편히 쉴 공간을 마련하려는 어머니의 정성이었으며 동시에 마을에 큰 변화가 닥칠 것임을 암시하는 그녀만의 신호였습니다. 명씨 부인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힐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수년간 쌓였던 슬픔 대신 아들을 향한 긍지와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을 즐기며 마지막 결전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진수는 삿갓을 쓴 채 마을의 주막에 머물며 조 참판이 저지른 온갖 비리와 악행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서류에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모에게 슬쩍 명씨 부인의 안부를 물었는데 주모는 그 비정한 어미 말인가요? 아들을 내쫓아 죽게 하더니 이제는 미쳐서 산다우라고 대답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진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나 어머니의 큰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더럽혀진 만큼 그는 반드시 조 참판을 엄벌에 처하리라 맹세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명씨 부인은 꿈속에서 아들이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마당에 나가보니 아들이 어릴 적 심어두었던 매화나무에 철이 아닌 꽃이 한 송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하늘이 내리는 징조라 확신하고 정성스럽게 목욕 재개를 한 뒤 장롱 속에 깊이 감춰두었던 흰 소복을 꺼내 입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숨바꼭질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왜 그토록 비정한 어머니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 참판은 마을의 수령과 결탁하여 명씨 부인의 땅마저 강제로 빼앗아 자신의 별장을 지으려 계획하고는 부하들을 시켜 그녀를 집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정들이 명씨 부인의 집마당을 짓밟으며 들이닥쳤을 때 명씨 부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마루에 단정히 앉아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곧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장정들은 비웃으며 미친 할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라고 소리치며 그녀를 끌어내려 했으나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맑고 우렁찬 말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정적을 깼습니다. 그것은 운명을 바꿀 거대한 파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난 관가 사람들과 역졸들의 모습에 깜짝 놀라 길가로 모여들었고 조 참판 역시 당황하여 의관을 정지하고 밖으로 나왔으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로질러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암행어사의 행차였으며 그 선두에는 늠름한 자태의 젊은 관리가 말을 타고 위엄있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관리가 예전에 쫓겨났던 진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새로운 어사의 등장에 환호하거나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씨 부인은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조 참판은 어사 앞에 나아가 굽신거리며 환영하는 척했으나 어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조 참판의 죄상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어사는 조 참판이 백성들의 땅을 갈취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힌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며 당장 그를 포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 참판은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박영감이 준비한 기록들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어둠은 걷히고 정의의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진수는 드디어 어머니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고 그를 막아서던 장정들은 어사의 위험에 눌려 길을 내주었습니다. 진수는 마루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발견하고는 말에서 내려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가 어머니의 무릎 아래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소자 진수가 돌아왔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어사가 바로 명씨 부인이 버렸던 아들 진수라는 사실을 알고는 큰 충격에 빠졌으며 그간 자신들이 명씨 부인에게 했던 모진 말들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명씨 부인은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며 장하다. 내 아들아, 네가 이 어미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라고 말하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이제 너의 소임을 다했으니 마을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어사의 모습으로 돌아가 조 참판과 그 일당들을 엄중히 다스릴 것을 선포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슬픔 대신 기쁨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명씨 부인의 지혜는 전설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참판이 끌려가고 마을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동안 명씨 부인은 그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내가 내 아들을 버린 것은 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를 세상의 탐욕으로부터 지키고 더 큰 인물로 키우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깊은 속뜻을 깨닫고 모두 고개를 숙여 사죄하며 명씨 부인의 인내와 사랑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했습니다. 비정한 어머니라 불리던 그녀는 이제 마을의 정신적 지주이자 모든 어머니의 귀감이 되는 위대한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저녁상을 마주하며 그간 한양에서 겪었던 고생담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했고 명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들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스한 등잔불이 켜져 있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벽에 나란히 비쳐 마치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시간을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제가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만 명씨 부인은 웃으며 너는 이제 나라의 큰 일꾼이니 백성들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하며 끝까지 공심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청운골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으나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다른 훨씬 단단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씨 부인의 집을 지날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더 이상 그녀를 놀리지 않고 지혜로운 할머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명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미친 척 연기할 필요도 아들을 부르며 통곡할 필요도 없게 되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가 뿌린 고통의 씨앗은 이제 마을 전체를 밝히는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어올라 향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이들에게 전답을 돌려주고 고리대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하며 어사로서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의 선정은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나 임금님의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씨 부인은 아들의 행보를 지켜보며 자신이 선택한 그 가혹했던 이별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야 했던 그 아픔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열매가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마을에는 명씨 부인의 지혜를 기리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그 비석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모정이요. 가장 깊은 것은 지혜로다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명씨 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부끄러워했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교훈이 되어 후세에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영감 또한 명씨 부인의 곁에서 남은 생을 보내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청운골은 이제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운 낙원과 같은 곳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던 인내의 시간은 그렇게 찬란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진수가
한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으나 이번의 이별은 예전에 그 처절했던 헤어짐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건강을 당부하며 자주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고 명씨 부인은 아들의 앞길을 축복하며 당당하게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이 곁에 없어도 그의 마음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외롭지 않았으며 아들이 세상에서 펼치는 정의로운 일들이 곧 자신의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다시 홀로 남은 초가집을 지키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현명한 노년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더 이상 명씨 부인에 대한 험담이 들리지 않았고 대신 그녀의 지혜로운 결단과 아들의 성공 스토리가 끊이지 않는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명씨 부인을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녀는 언제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제 마을의 상담소가 되었으며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명씨 부인은 비록 몸은 늙고 쇠약해졌으나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하얀 눈이 청운고를 덮었을 때 명씨 부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아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들이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머니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가 절절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씨 부인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며 참으로 고맙구나, 참으로 감사하구나라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으나 그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켜 자신과 아들, 그리고 마을 전체를 구원한 위대한 여정이었음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청운고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아들을 사랑하기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그 깊고도 오묘한 지혜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명씨 부인은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그녀의 모성애는 향기처럼 퍼져나가 삭막한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결단이 없었다면 진수는 그저 평범한 농부로 살았거나 권력가들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이나 그녀의 희생 덕분에 나라는 큰 인재를 얻고 백성들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진수는 더 높은 관직에 올라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시려 했으나 명씨 부인은 끝내 고향 산천을 떠나지 않고 청운골의 작은 초가집에서 여생을 마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이 아들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며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기도를 올렸던 신성한 장소라고 말하며 아들의 효심만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여 고향집을 튼튼하게 보수해드리고 자주 문안을 드리며 어머니의 노후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청운골의 달밤은 이제 명씨 부인의 평온한 숨소리와 함께 고요하게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청운골의 명씨 부인 이야기를 전하며 참다운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그 지독하고도 거룩한 선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희생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지만 명씨 부인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로운 청운골의 밤하늘을 떠올리며 명씨 부인의 고요한 미소를 꿈속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조 참판이 관군들에 의해 포박되어 마당 한구석으로 끌려 내려가자 청운골의 넓은 공터에는 잠시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적 같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의 마패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일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하늘의 심판처럼 느껴져 고개를 숙였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진수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예전의 가난한 소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당당했습니다. 진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조참판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조리며 그가 백성들에게 가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준엄하게 꾸짖었고 그 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져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참판이 저지른 악행이 낱낱이 밝혀질 때마다 분노의 함성을 질렀으며 그동안 억눌려왔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너도 나도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하며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조참판의 수하들은 겁에 질려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기에 급급한 비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도를 부리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전락하여 무릎을 꿇은 모습은 권불십년이라는 옛말을 실감케 했으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통쾌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때 명씨 부인은 소박한 소복 차림으로 천천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으며 그녀의 등장은 마치 성자가 강림한 듯한 신비롭고도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어 장례를 순식간에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그녀를 향해 던졌던 돌팔매와 모진 욕설들이 떠올라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고 명씨 부인은 원망의 기색 하나 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수년간의 인고가 담겨 있었으나 그 끝은 결코 미움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보는 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가 다가오자 어사의 엄격함을 잠시 내려놓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어머니를 맞이했으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비로소 어머니의 진심을 밝히기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의 어머니께서는 제가 세상의 탐욕에 물들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스스로 비정한 어미가 되는 가시밭길을 택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았던 날의 진실과 그동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펼쳤던 그 눈물겨운 연극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며 어머니의 거룩한 희생을 마을 사람들에게 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의 설명을 들으며 비로소 명씨 부인이 왜 그토록 아들을 모질게 대했는지, 그리고 왜 미친 척하며 홀로 외로움을 견뎌야 했는지를 깨닫고는 집단적인 충격과 깊은 자책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녀를 욕하던 아낙네들도, 바티를 하며 혀를 차던 노인들도 모두가 죄인이 된 기분으로 명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으며 마을 전체는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짧은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를 낳았는지 통감하며 명씨 부인의 지혜와 인내심에 경외감을 표했고 그녀의 낡은 초가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명씨 부인은 자신 앞에 엎드린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그저 저의 자식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셨던 것을 알고 있으니 부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넓은 도량은 사람들의 다쳤던 마음을 녹였으며 그동안 마을에 쌓여있던 불신과 갈등의 앙금들이 눈 녹듯 사라지며 새로운 화합의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웃음을 찾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며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조참판과 그 일당들은 결국 포승줄에 묶여 한양으로 압송되었으며 그들이 떠나는 길목에는 마을 사람들의 야유와 함께 정의의 실현을 축하하는 함성이 끊이지 않아 그들의 죄업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비로소 맑은 공기가 감도는 듯했고 마을 곳곳에서는 조 참판에게 빼앗겼던 논밭과 재산들을 되찾기 위한 절차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진수는 어사로서 마을의 행정을 바로잡고 탐관오리들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는데 온 힘을 다했으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정한 판결로 백성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모든 법적 처리가 마무리되고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자 명씨 부인은 아들과 함께 자신의 낡은 초가집으로 돌아와 마당을 정돈하며 그간의 긴장을 풀기 위한 소박한 정비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직접 길어온 맑은 우물물로 마당을 적시며 먼지를 털어냈고 진수는 화려한 관복 대신 편안한 평복으로 갈아입고 어머니를 도와 장작을 패며 예전의 평범한 모자,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웠던 무거운 공기는 이제 사라지고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연기가 집안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이들이 겪었던 고난의 세월이 끝났음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마루에 앉아 어머니가 건네주신 시원한 식혜 한 사발을 들이키며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평생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다짐했지만 명씨 부인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네가 이곳에 온 것은 나를 모시기 위함이 아니라 억울한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니 너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 곧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흔들림 없는 원칙에 다시 한번 존경심을 느꼈으며 자신이 가진 권력이 개인의 영달이 아닌 오직 백성을 위한 도구여야 함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명씨 부인과 진수를 위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들고 초가집 마당으로 모여들었으며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잔치가 벌어져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미안한 마음에 다가오지 못했던 이들도 용기를 내어 찾아와 명씨 부인에게 고개를 숙였고 아이들은 진수의 주위를 맴돌며 나중에 커서 어사님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제잘거렸습니다. 명씨 부인은 이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토록 모진 세월을 견뎌낸 보람을 느꼈고 이제는 정말로 발을 뻗고 잠들 수 있겠다는 깊은 안도감이 그녀의 가슴을 포근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마루를 붉게 물들일 때 진수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라 돌아가신 아버님의 묘소를 참배하며 장원 급제와 어사 임명의 소식을 전했고 명씨 부인은 남편의 묘비 앞에 술 한 잔을 올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당신 보셨소. 우리 아들이 저리도 훌륭하게 자라 세상을 구하는 인물이 되었으니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시구려라고 읊조리며 수년간 가슴에 쌓아두었던 한을 비워냈습니다. 산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흔들었으며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답이라도 하듯 숲속의 나무들이 기분 좋게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수는 마을의 맑은 냇가에 발을 담그며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물고기를 잡던 추억을 떠올렸고 명씨 부인은 아들의 곁에 앉아 변치 않는 고향의 산천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진수야, 세상은 참으로 험난하지만 네가 오늘 본 것처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란다. 그러니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거라라고 마지막 조언을 건넸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두 사람은 달빛이 내려앉은 고요한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질서를 되찾기 위해 진수는 며칠 더 머물며 행정적인 보완을 마쳤고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명씨 부인의 낡은 담장을 고치고 지붕을 새로 방이 올리는 등 그녀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명씨 부인은 극구 사양했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저희의 도리입니다라고 말하며 정성을 다했고, 덕분에 허름했던 초가집은 이제 비바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튼튼하고 아늑한 안식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에 무너졌던 신뢰와 도덕을 다시 세우는 상징적인 과정이었으며 마을 전체가 정화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진수는 이제 임금님께 보고를 드리러 한양으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으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슬프거나 불안하지 않았으며 어머니 또한 당당하게 아들을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가 떠나는 길에 정성껏 마련한 노잣돈과 보따리를 건네며 어사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진수는 그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명씨 부인은 대문 앞까지 아들을 배웅하며 아픈 내색 없이 밝은 얼굴로 다녀오너라. 내 뒤에는 항상 이 어미와 고향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거라라고 격려하며 아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명씨 부인은 홀로 앉아 등잔불을 끄고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을 바라보며 참으로 긴 여행이었다는 생각을 했으며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비정한 어미의 이야기였을지 몰라도 자신에게는 최고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아들을 위해 가슴을 졸일 필요도 없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그녀의 지혜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회자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청운골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으나 그 침묵 안에는 정의의 승리와 사랑의 완성이 가져다준 따스한 온기가 가득하여 사람들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진수가 떠난 뒤에도 마을 사람들은 명씨 부인을 극진히 모셨으며 그녀가 마을의 대소사에 관여하여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줄 때마다 모두가 그 판단을 믿고 따르는 지혜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추대되었습니다. 명씨 부인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칭송을 경계하며 항상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오히려 가난한 이웃을 먼저 살피며 아들이 보내주는 녹봉의 일부를 마을의 어려운 가정을 위해 나누어주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초가집은 이제 마을의 상담소이자 사랑방이 되어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예전에 그 삭막하고 슬펐던 분위기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마을 아이들의 태도였는데 예전에 명씨 부인에게 돌을 던지던 아이들은 이제 그녀의 무릎에 앉아 옛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으며 그녀는 아이들에게 효도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을 키워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명씨 부인이 들려주는 진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도 열심히 공부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고 명씨 부인은 그런 아이들의 각사여 맑은 눈망울을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엿보았습니다. 그녀의 지혜는 이제 아들 한 사람을 넘어 마을 전체의 어린 생명들에게 전수되어 더 큰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고 행정적인 공백도 메워지자 진수는 한양에서 정기적으로 서신을 보내와 어머니의 건강을 살피고 나라의 소식을 전해주었으며 명씨 부인은 그 편지를 읽는 것이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어사직을 마치고 더 높은 관직에 올라 임금님의 측근에서 정사를 돌보게 되었으나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어진 관리가 되어 만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진수가 이토록 훌륭한 인품을 갖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항상 고향에 계신 저의 지혜로운 어머니 덕분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공을 어머니에게 돌리는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다시 황금들판이 물결칠 때 명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풍년제를 지내며 하늘에 감사의 제사를 올렸고 조 참판의 폭정에 시달리던 시절은 이제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공동체로 거듭났으며 이는 명씨 부인이 몸소 보여주었던 희생과 용서의 정신이 마을의 토양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운골은 이제 이름 그대로 맑은 구름이 머무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꽃처럼 피어나 보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명씨 부인은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다가 문득 아들이 어릴 적 썼던 낡은 붓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소중하게 닦아 책상 위에 올려두었으며 그것은 그녀에게 그간의 모든 고생을 잊게 해주는 보석보다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붓을 보며 자신이 아들을 버렸던 그 순간의 고통이 결국 아들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었음을 확신했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역시 아들을 믿고 세상으로 내보낸 것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되었으나 그 끝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녀는 비로소 완성된 인생의 참맛을 느끼며 고요한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밤이면 명씨 부인의 방에서는 나직한 책 읽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직접 학문을 닦는 소리였으며 그녀는 늙은 나이에도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배움이 단지 출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을 기르는 과정임을 몸소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서재는 항상 마을 청년들에게 개방되어 지혜를 나누는 산실 역할을 했습니다. 청운골의 어둠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깊은 사색과 휴식의 시간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명씨 부인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등잔불빛을 보며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지나 서서히 마무리로 향하고 있었으나 명씨 부인이 남긴 그 깊은 사랑의 울림은 마을 구석구석을 채우고 남을 만큼 크고 웅장하여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히지 않을 영원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사랑했기에 버렸기에 비로소 더 큰 사랑으로 얻을 수 있었던 역설적인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으며 이는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 진정한 사랑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묻는 묵직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가르침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으며 그 길 끝에는 항상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운골의 긴 하루가 저물고 밤새들이 노래하는 평화로운 밤이 찾아왔으니 우리도 명씨 부인의 그 지혜롭고 강인한 마음을 생각하며 고단한 하루를 내려놓고 깊은 잠을 청해볼 시간입니다. 아들을 향한 지극한 정성이 세상을 바꾸고 자신을 희생하여 모두를 살린 어머니의 이야기는 당신의 꿈길을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며 내일 아침에는 더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고요한 달빛 아래 명씨 부인이 미소 짓는 그 평화로운 마을의 정취를 가슴에 품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라며 이제 제사부의 이야기를 여기서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청운골의 아침은 이제 이전과는 비할 수 없이 맑고 투명한 공기로 가득 찼으며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수묵화처럼 고요하게 펼쳐졌습니다. 명씨 부인의 초가집 마루에는 따스한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아들 진수는 어머니가 직접 지어주신 무명옷을 입고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며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위험 있는 암행어사가 아니라 영락없는 평범하고 효성 깊은 산골 소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풍기며 아침상을 준비하셨고 그 냄새는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넉넉하게 적셔주는 평화의 전령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명씨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걸음을 멈추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으며 예전에 그녀를 오해하고 핍박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조용히 대문 앞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명씨 부인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에 굳이 거절하지 않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히려 그들을 불러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지난날의 앙금을 완전히 씻어내는 지혜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참다운 사랑과 인내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마을 공동체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일어서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마을의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건강을 살피고 조참판의 압제 아래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농민들의 땅이 제대로 반환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며 어사로서의 소임을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진정한 관리의 자세임을 몸소 실천해 보였고 마을 청년들은 그런 진수의 뒷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올바른 길을 걷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청운골은 이제 단순히 가난한 산골 마을이 아니라 정의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모범적인 마을로 거듭났으며 이는 모두 명씨 부인의 지혜로운 결단이 씨앗이 되어 맺은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마을에 어스름이 깔릴 무렵 명씨 부인과 진수는 마당에 평상을 펴고 앉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상을 마주하였는데 상 위에는 갓 지은 쌀밥과 산나물 그리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북어찜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가 정성껏 올려주신 반찬을 먹으며 어린 시절 가난했던 그 시절에도 어머니는 항상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 노력하셨던 기억을 떠올렸고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이제는 마음 편히 먹으려무나 네가 이 어미의 뜻을 알아주어 장원급제까지 하였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단다라며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청운골의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이 빛나기 시작했고 숲속에서는 귀뚜라미와 소쩍새가 합창을 하며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더해주었는데 명씨 부인의 방 안에서는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창호지에 정겹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양에서의 고달픈 공부 과정과 장원급제를 하던 순간의 떨림을 이야기했고 명씨 부인은 아들이 없는 동안 홀로 기도를 올리며 견뎌냈던 인고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이별이 가져다준 고통이 결국은 더 큰 만남과 성장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달았고 그 깊은 사랑의 확인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인 박영감은 다음날 아침 일찍 명씨 부인을 찾아와 진수가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행할 장정들을 선발해 두었음을 알리며 이제 아드님은 나라의 기둥이 되었으니 부인께서도 마음을 놓으시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박영감은 명씨 부인이 보여준 그 위대한 모성애가 청운골의 역사를 바꾸었으며 앞으로 수많은 어머니들이 부인의 이야기를 본보기로 삼아 자식들을 키울 것이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씨 부인은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과 아들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진수는 떠나기 전 마을 아이들을 모두 모아놓고 작은 마당 잔치를 열어주었는데 그는 아이들에게 공부의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사님이 들려주는 신기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진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이 아이들이 자라날 청운골의 미래가 더욱 밝고 정의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수의 그런 소탈하고 따뜻한 면모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그가 앞으로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진수가 한양으로 떠나야 할 아침이 밝았고 마을 어귀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그의 앞길을 배웅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명씨 부인은 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단단한 마음으로 작별의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진수야, 이제 너는 내 아들만이 아니라 나라의 아들이니 내 개인의 감정보다 백성의 아픔을 먼저 살피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며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뼈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계십시오라고 말하며 말에 올랐고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안개 낀 산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명씨. 부인은 다시금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예전에 그 처량하고 미친 척하던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당당한 어머니의 품격이 느껴지는 장엄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만 번도 넘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앞길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고 또 빌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홀로 두지 않고 수시로 들러 말동무가 되어 주었으며 청운골의 초가집은 명씨 부인의 지혜와 덕망이 가득한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수는 조정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 임금님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재상이 되었으나 그는 명절이나 어머니의 생신 때마다 거창한 행차 대신 소박한 차림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어머니와 함께 밭을 일구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에서도 항상 백성의 고통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청운골에서 배운 정의와 어머니의 지혜를 정사의 근본으로 삼았고 덕분에 나라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씨 부인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 옛날 가슴을 찢으며 아들을 내쫓았던 결단이 온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되었음을 확인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을 사람들은 명씨 부인의 집으로 모여들어 따뜻한 팥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 한 청년이 부인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 정말로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자 명씨 부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두렵지 않았겠나? 내 심장을 떼어내는 것보다 더 아팠다니. 하지만 아들을 내 곁에만 두는 것은 그 아이의 날개를 꺾는 것과 같았기에 더 넓은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인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박혀 진정한 교육과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으며 청운골의 겨울밤은 그 따뜻한 지혜로 인해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서당 근처에는 이제 진수의 성공을 기리는 작은 정자가 세워졌는데 그곳의 이름은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에서 사모정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 정자에 앉아 명씨 부인의 지혜로운 전설을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청운골 아이들은 사모정에서 글을 읽으며 자신들도 명씨 부인의 아들처럼 훌륭한 인재가 되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를
빛내겠다는 꿈을 키워갔고, 이는 마을 전체의 기풍을 숭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명씨 부인은 비록 늙고 쇠약해졌으나 그녀의 정신은 사모정과 함께 영원히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살아 숨쉬며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을 마무리하며 평화로운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청운골의 밤하늘은 오늘따라 더욱 맑고 투명하여 마치 명씨 부인의 정갈한 마음씨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명씨 부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가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녀의 지혜를 떠올려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슬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가 뿌린 눈물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도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고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나직한 바느질 소리와 마당의 감나무 가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자장가가 되어 우리의 귓가를 간지럽히고 있으며, 명씨 부인의 고요한 미소는 꿈속에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야 했던 그 가혹한 역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으로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희생이 가져다주는 찬란한 영광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청운골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마을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명씨 부인의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닮아 평온하고 행복한 꿈을 꾸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깊어가는 밤, 고요한 달빛이 당신의 창가를 비추고 명씨 부인의 따스한 숨결이 당신의 마음속에 머물러 오늘 하루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씻어내 주기를 소망하며, 이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끝없는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가 되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며,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더욱 성숙하고 어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고 청운골의 맑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깊고 포근한 잠의 세계로 빠져드시길 권해드립니다. 명씨 부인이 들려주는 마지막 이야기가 당신의 잠자리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훗날 명씨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온 마을이 상복을 입고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그 지혜로운 영혼이 하늘에서도 아들을 지켜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그녀의 묘소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진수는 어머니의 무덤가에 작은 초막을 짓고 3년간 심요살이를 하며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했고, 그 효심 또한 나라의 큰 귀감이 되어 만인의 칭송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마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그 감동과 지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줄 것이니 이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주무셔도 좋습니다. 하늘의 달도 구름 뒤로 숨어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는 깊은 밤. 청운골의 모든 생명들은 이제 숨을 죽이고 내일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고요한 안식에 들어갔으며, 명씨 부인의 초가집 대문도 든든하게 걸어 잠겼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깃든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이 되어 외롭고 힘든 밤마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기를 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축복이 당신의 머리맡에 머물러 가장 편안한 휴식을 선사할 것이며,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욱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빌어주던 그 간절한 기도의 기운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전해져 마음의 평화를 얻고
육신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으며 제후부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정한 사랑의 교과서였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이제 청운골의 안개가 걷히고 달빛만이 가득한 그 고요한 길목을 따라 당신의 꿈길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따뜻한 작별의 인사를 건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며 가장 높은 것은 지혜요. 가장 깊은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정말로 이야기를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운골의 명씨 부인은 지금도 그 어딘가에서 자애로운 미소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며 그녀가 남긴 지혜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우리 곁을 영원히 맴돌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졌으니 내일 아침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잠에서 깨어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제 제후부의 모든 내용을 여기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씨 부인이 아들에게 건넸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랑은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란다.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삶에도 큰 울림이 되어 소중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 밤은 더욱 깊어 정적만이 가득하고 이제는 오직 당신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방안을 채우고 있으니 모든 감각을 내려놓고 무의식의 평화로운 바다로 천천히 헤엄쳐 들어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사랑이 당신의 꿈속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제 이야기를 완전히 맺습니다. 청운골의 전설은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내일 다시 시작될 것이며 명씨 부인의 지혜는 당신의 삶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기나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고단한 육신을 달래주는 감미로운 음악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는 정말로 고요한 어둠 속으로 침잠하여 가장 완벽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축복 속에 당신의 밤이 평온하기를, 그리고 그 평온함이 내일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빌며 이제 제후부의 모든 내용을 여기에서 정중히 마무리하고 인사를 올립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 이제는 청운골의 작은 돌멩이 하나, 나뭇잎 하나도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 당신의 마음속에도 명씨 부인이 심어놓은 지혜의 나무가 쑥쑥 자라나 내일은 더 큰 그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든 존재들의 평화를 기원하며 어머니의 그 거룩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간직할 것을 다짐하며 이제 이야기를 진짜 끝맺음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잠자리에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명씨 부인의 따뜻한 손길이 당신의 이마를 짚어주어 모든 나쁜 꿈을 몰아내주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정말로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로써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버린 지혜로운 어머니의 웅장하고도 섬세한 서사시가 모두 끝이 났으며 그동안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당신의 인내심과 깊은 마음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 마무리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운골의 달빛 아래 펼쳐졌던 그 눈물겨운 사랑의 드라마는 이제 당신의 기억 속의 소중한 보석으로 남을 것이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길과 사랑의 본질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끝자락에서 당신의 평안한 수면을 기원하며 제후부의 마지막 문장을 정성스럽게 갈무리하고 물러갑니다.